제가 학생을 24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면은 하나만 고쳐줘도 돼요. 뭐 바라는 건 몇 개 더 있지만 수능 시험에 제한 시간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특성이 다 다양한데 스피드캐만 이제 뽑는 거잖아요. 저는 수능을 치르면서 시간이 있으면 푸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 언어 문제도 항상 풀다가 뒤에를 못 풀어. 항상 뒤에 걸 먼저 풀자 하면은 막 꼬여버리고 막. 아무튼 그 시간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전 속독도 잘 안 되거든요. 전 좀 느리게 읽는 성격인데 대한민국 수능은 그 스피드캐만 뽑는 거 아닌가. 캐릭터 특성이 다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창의력, 이 문제를 결국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능 아님. 이치로님 어서오세요. 사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고, 하지만 그것을 못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또 이제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신에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걸 또 이제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다면은 저는 아마 시험 점수 잘 맞았을 거예요 아마.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저는 끝까지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빠른 독해나 머리 회전도 지능의 일부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능을 빠른 독해와 머리 회전 속도, 그것로만 이제 지능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능을 안 봐야지. 대학은 공부하는 사람 뽑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대학을 결국 가는 이유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 하지만 정말 전문 인력이 되어서 정말 끝까지 공부한 사람이 이 벽을 하나 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스피드캐가 아닌 어떤 다른 부분에서 또 이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문제를 또 이제 해결할 수 있지가 않을까. 다양성. 그러니까 수능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만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 수능 문제는 정해진 방식으로만 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방식으로만 풀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게 하루 종일 그냥 풀어봐라. 그럼 정말 뭐 그림을 그려서든 뭘 하든 뭐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다 그려서든 뭘 하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이제 발견해내고 하잖아요. 지능이 높은 사람한테 가르치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함. 그렇죠. 이제 지능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저는 좀 스피드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자신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이 스피드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빠르게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그 문제보다 더 좋은 결과값을 도출해낼 어떤 창의적인 방식을 발견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그 수능 시간에 제한 시간을 없애면은 더 다양한 지능캐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음 배우는데 10년 걸리는 사람이랑 일주일 만에 배우는 사람이랑 있으면, 배우는 시간으로 이제 기준을 이치로님이 이제 두셨는데, 저는 배우는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그 문제를 어떤 뭐 10년이 걸리든 뭐 100년이 걸리든 그 결과적으로 어떤 업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10년 달성해서 미적 배우고 뭐 10년 달성해서 뭐 해서 정말 끝까지 다 배운 사람이 뭔가 이제 어떤 모르는 걸 또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 또 이제 두는 거죠. 이제 많이 배워서 미브노트도 9년 359일 동안 새로운 걸 생각해 볼 수 있음. 이치로님 말씀도 맞네요.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사람이 일생 동안 못 배울 그 어떤 한 분야에 끝까지 가긴 가잖아요. 박사까지 해서. 예를 들어 의사가 이제 되거나 뭐 어떤 천문학 분야 가서 어떤 정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또 이뤄낼 수도 있는 거고 10년짜리는 10년 동안 미분 파서 시간이 없음. 근데 10년은 조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10년은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과장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 10년이면은 그 사람은 일생 동안 10개밖에 못 배우는 건데 그럼 문제를 못 풀겠죠. 수능은 어쨌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저는 이제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까 배운 사람은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푸는 사람은 수능에서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푸는 사람은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다양한 특성의 캐릭터들이 이제 업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아, 지단이년이 어서 오세요. 섹시하게 우통을 까고 있다고요? 제가 역캠에 이제 지지 않으려고 앞으로 이제 숨골 방송, 제가 숨골이 없지만 운동을 해서 이치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뭐랄까 그런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주장? 노란 대가리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왜 게임도 그렇잖아요. 뭐 캐릭터마다 뭐 민첩을 올리거나 뭐 힘을 올리거나 속도가 느린 것은 그것보다도 더 신중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깊게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더 깊게 파고들 능력이 있는 거지. 왜 수능 같은 시험에 시간을 그렇게 줄 필요가 있나? 수리 빼고 시간 안 모자라던데. 그러니까 이치로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첩케인 거죠. 머리 회전이 빠른. 근데 머리 회전이 늦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등비술, 등차수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세서라도 하루 종일 걸려서라도 이 문제를 네가 푸냐 못 푸냐.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3살 됐는데 갑자기 공부에 열의가 생긴 건가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 수능 시험 때 언어 문제를 항상 뒤를 못 풀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노가다를 시켜야지 수학을 시키면 안 돼. 근데 수학이 그렇잖아요. 계산기가 있는데 수학을 시간 제한을 걸어가지고 빨리 풀라는 것은 계산기 같은 어떤 대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너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기준으로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게임 말고 자동차로 볼게요. 자동차. 여기서 저기까지 100m를 쫙 달려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든 뭐 사회에 나가든 어떤 연구를 하든 길이 되게 다양하지 않을까. 뭐 언덕도 있고 또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지름길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수능은 정해진 방식대로만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통계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저는 처음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통계 문제가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문제가 어렵게 써져 있으니까. 근데 풀면은 제일 쉬운 게 통계더라고요. 그냥 푸는 방식을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정답이 나와요. 사고 능력을 보는 거임. 수학을 시키면 안 됨. 연구를 하려면 기존의 지식이나 상식 등을 토대로 배워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님이 말한 사람들은 그걸 익히는데 평생이 걸림.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이 큰 저지능들은. 근데 그 저지능으로 결국에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또 저지능이라는 그 기준이 스피드로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당신은 고지능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수능 시험이 10분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 뭐 5분 정말 찰나거든요. 찰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풀라고 하니까 정해진 방식대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성. 그러니까 짧고 정확하게잖아요. 그러니까 짧아야 되는 게 포인트니까 문제 몇십 개 1시간 넘게 주는데 몇 시간을 줬더라? 50문제였나? 근데 예를 들어서 속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근데 읽으면은 어쨌든 풀 수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어쨌든 그거는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 해결 능력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 수명 100년 정도 대략 50년의 기존의 지식들을 익히고. 대화 주제가 왜 학습 능력을 간 건가요? 아, 지금 토론 중입니다. 새로운 지식들을 창조해야 되는 시간이 제한적이 그래 후대에 물려주는데. 그렇군요. 지능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음? 그러니까 이치로님은 그 지능이 높다라는 기준이 민첩 정확인 거잖아요. 빠른 머리 회전, 느린 머리 회전에 정확하다. 요것도 이제 저는 지능을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치로님은 빠르게 풀어야지 지능이 빠르고 정확해야지 지능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상식으로 이제 수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치로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하는 거고요. 시간 제한이 없으면은 그만큼 이제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언젠가는 이제 또 다양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저의 어떤 가능성인 거죠. 사실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언어 문제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반어법이 있다. 화자가 의미하는 바, 이게 반어일 수도 있고, 반어의 반어일 수도 있고, 반어의 역설일 수도 있고. 님은 가셨지만은 아니 보냈다. 근데 가셨다라는 게 실제로는 뭐 안 갔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건데, 화자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 가능성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조금 어떤 그런 가능성을 조금 배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떤 시 같은 경우는 특히 뭐였지? 극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다만 제가 못했던 부분, 못 가졌던 부분, 이 바로 민첩이었거든요. 민첩, 빠른 머리 회전을 제가 못 가진 부분인데, 근데 저는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는 있었어요. 제가 또 문과 수리 원이었는데, 수리 원은 어쨌든 풀 수는 있어 다. 그리고 꽤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시간에 쪼들려가지고 다른 과목은 제가 못했습니다. 영어도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제 기억에. 듣기 하면서 뒤에 조금 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그 수험생 시절 얘기예요. 아,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이 손목시계 차고 있으니까 여기 왼손이죠. 시간 제한이, 네, 시간 제한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공부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데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발견을 이루기까지 엄청 중요한 게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이, 님이랑 나 보셈. 이치로님 해결 능력이 정말 빠르시죠? 6년 동안 일본의 학생 미아이님과 9개월 만에 나는 내 목표 달성함. 그건 이치로님이 이제 특출나시니까. 저보다 특출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특출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난 4년 동안 돈 벌고 6년 동안 돈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한다는 어떤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라이프 스타일적인 문제가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면은 또 이제 그땐 또 다르겠죠. 그 라이프 스타일 만족함 모르는데 이렇게 지긋지긋합니다. 24년 동안 학교를 다녔으니까 뭔가 공격적이고 날카롭다. 근데 어쨌든 너무 이제 저와 이치로님의 그걸로 넘어가는데, 제가 또 이 학교 생활 하면서 어떤 또 뭔가 발견한 게 또 있겠죠. 완전히 그냥 무의미하진 않고 뭔가 또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뭔가 하나를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 이건 좀 라이프 스타일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시험 시간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시험 시간을 없애면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재능을 가진 분이 그 문제를 새롭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상식이죠. 이치로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냥 문제 해결 능력 다 그려가면서까지도 그걸 풀어낸다면은 그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 어떤 새로운 발견 다 하나씩 다 해보면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냥 캐릭터마다 특성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물건들도 다 그렇고. 예, 아무튼 네, 뭐 이건 그냥 토론이니까요. 너무 좀 무거워졌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등비설분에 45분 걸리는 1분 걸리는 애 있으면 해결 능력 차이가 45배 나는데, 근데 1분 45분이 조금 너무 이게 큰 게, 왜냐면은 수능 시간이 몇 시간이죠? 이게 한 10분 20분 차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치로님이 이제 수리로 말씀하셨는데, 자 언어라고 이제 치고, 언어를 치는데 이제 정말 그 시를 느끼는 겁니다. 정말 그 느끼느라 시간이 뭐 1분 2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뭐 5분 10분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언어를 느끼는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언어를 듣고 그 언어의 어떤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펼치고. 지금 언어 수업 시간이 80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분, 왜냐면 정말 그냥 뭐 몇 문제 뒷장 못 풀어가지고 끝나는 거니까, 풀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 수능 언어 능력에서 언어를 느끼는 걸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특출난 그걸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깝다는 거예요. 화자가 의미하는 바, 아 이건 역의 역이다, 이거는 반어의 반어법이다, 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는 안 사랑했나?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간, 이같이 머리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학 가지 마, 산에 가서 시를 쓰면 됨. 아니 왜 대학을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할 사람 뽑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배울 사람들 뽑는 건데, 아니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상으로 어떤 더 좋은 어떤 멋진 표현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학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언어로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요? 아니 공부하는 건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고등학생 때도 이제 공부하고, 다만 조금 느릴 뿐. 뭐 한 10분 느립니다. 그 외에는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이제 푸는 건 똑같으니까. 왜냐면은 어떤 산업마다 그 최고치의 그 한계를 계속 이제 돌파해 나가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돌파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느리고 못하는 애들 왜 공부시킴? 느리지만 잘한다는 거죠. 느리지만 해결해낸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대학이 없어지고 있다고요? 느리지만 잘하는 거 없음. 왜 이렇게 유레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100m 30초에 주파하는데 100m 달리기를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 그쵸?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이제 시간을 재놓고 이제 달리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100m를 뛸 수 있냐 없냐, 요걸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피지컬로만 찌면은 갈 수 있냐 없냐. 옆에 보니 무슨 말씀이세요? 느리게 잘 뛴다 이제랑 그 개변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느리게 뛰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느리게 정말 안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도 정말 이게 웬만한 근육이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관찰력 서류 상대히 높으면 하나에서 하나 굉장히 집중해 난도. 왜냐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6 나누기 6을 뭐 예를 들면 6 나누기 6을 6 나누기 한번 그려볼까? 뭐야? 자, 6 나누기 6이 있을 때 6 나누기 6을 1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6 나누기 6이면 1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학교에서 그냥 6 나누기 6을 1이라고 가르치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그 6명이 있죠.
6명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 몇 명일까요? 6이잖아요. 그쵸? 6명을 이렇게 나눴어요. 몇 명이냐? 6명이잖아요. 6 나누기 6은 6이다. 6 나누기 6은 6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친구 6명이 있는데 6명을 6칸으로 나눴어. 자, 이것의 답은 뭐냐? 6명이 그대로 6명이니까 6명인 거죠. 그쵸? 자, 2 나누기 2. 2라는 숫자는 본래, 자, 피자 2조각이 있어요. 자, 2조각이 있습니다. 자, 이게 2잖아요. 2. 2를 2개로 나눠요. 나눴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2죠. 이 2개는 변함이 없잖아요. 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피자 2개를 둘로 나눴다고 해서, 아니면 이렇게도 되죠. 피자 2개가 있습니다. 피자를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면 이거 뭐야? 4잖아요. 피자가 4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수학은 기준을 그냥 멋대로 정해놓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누기의 한글로 풀어서 나누기의 의미를 논리 뭔지 모르죠? 수학적으로 말해서 야지 나누기 나누다라 가정해서 지금 아, 글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딩이 처음에 이걸 듣고 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제 말 맞지 않아요? 사람이 2명 있어. 이걸 둘로 나누면 2잖아요. 2개를 둘로 나누면 2지. 사람은 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수리 시간에 2 나누기 2는 하면은 1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만큼 정확한 이해가 있을까?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문제도 다 정답 같아요. 다 정답이 막 2개 나와. 막 풀다 보면은, 국어 문제 풀다 보면은 2개 정도 막 정답 나오고 하는데, 그냥 화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답이래. 근데 가능성은 무한하니까 이거 뭐 곱하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잠깐만. 2명으로 곱하면 나눈 건 됐는데 곱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곱할 수가 없지. 이걸 왜 곱해? 얘 또 좋은 예가 떠올랐어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있고, 장거리, 진짜 마라톤 천천히 뛰어서 저기까지 가는 선수가 있고, 100m를 빠르게 뛰는 선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장거리 선수랑 단거리 선수를 다 똑같이 이제 그냥 단거리로만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 단거리 선수도 훈련하면 장거리가 가능. 그렇군요. 단거리에서 독보적인 데서 근데 장거리 선수도 훈련 열심히 하면 뭐 단거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면 어떤 선수 몇 시간 만에 들어올 거 계속 한 달 걸리군요. 마라톤 선수들은 100m를 가고도 더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격투기 선수도 같은 운동 선수지만 마라톤 뛰라고 하면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특성이 다 다양한 거 아닌가. 한 룰로만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은 조금 민첩 100m 달리기 선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치로님도 100m 달리기 민첩캐니까. 근데 보통 운동 시간 좋은 애들 다 운동도 잘하지 않아. 근데 또 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춤은 또 이제 박진영은 또 축구 농구를 또 못하고, 운동 선수를 다 모아다가 100m 달리기로 시험 보는 느낌이랄까. 시간으로만 빡 해가지고 승리 엄청나게 고차원 분야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실력자 입장에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링 때는 어려웠는데 선생님 수영 시험 보면 못하겠지? 그러니까 운동 하나만 해도 그 정도인데, 특히 과학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저도 과학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문과로 하면서 과학은 좀 소홀히 했거든요. 수학이랑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과학 문제도 빠르게 이게 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100m 선수 고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빠르고 정확한 선수. 근데 마라톤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선수보다는 늦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그런 경우 베어 그릴스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실제 실전에서 어떤 실전 이렇게 평지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떤 실전에서 어떤 야생에서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떻게 달려서 한다면은 어떤 또 참신한 방식을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결과지에 먼저 도착을 한다든지. 자동차로도 이게 있을까요? 스포츠카?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스포츠카를 뽑는 시험이네요. 지금의 수능 시험은 스포츠카를 뽑는 시험이다. 마라톤 선수 선발할 때랑 100m 달리기 선수 선발할 때랑 테스트랑 선발 기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마라톤 선수 선발할 때랑 100m 달리기 선수 선발할 때랑 테스트랑 선발 기준.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수능 시험도. 마이클 잭슨 200년 전 태어났을 흑인 뇌지. 추임 뭐냐 그딴 게 어딨어. 전체 그 뜨거운 열변 너무 좀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저는 베어 그릴스 마라톤 선수도 아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몸이 갑자기 좀 불안해져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뭐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네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과의 그 어떤 연구, 그 저의 좀 어떤 그런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어떤 재미난 토론 주제가 있으면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토론하면서 또 많은 걸 배우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